지금 국제 정세, 유럽인들과 미국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정서적 변화. 특히 최근에 유럽 외교협회에서 분기별 유럽 사람들의 정치 의식을 조사를 해요.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네. 6월 10일인가 최근 그렇습니다. 조사를 했잖아. 네. 그 조사에서 가장 큰 특징은 미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예요. 그렇습니다. 미국을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게 11%인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25%야. 네. 놀라운 거예요, 이게. 동맹이 11%밖에 안 돼요.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어. 홈 언론이에요. 이제 각자가 자기 집에 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연대 시대가 연대는 없다. 거래만 있을 뿐이다. 트럼프가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세계 질서를 바꾸면서 구체제는 무너지는데 신체제는 들어서지 않는 이 시기를 인터레그넘이라고 그래요. 라틴어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지. 맞아. 유럽인들은 더 이상 미국을 우방이 아니라 거래 대상이거나 경쟁 대상이거나 전환한 것이에요. 이건 단순히 통계상 양적 변화가 아니고 질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유럽 사람들은 미군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나토라는 군사 동맹이 있잖아요. 유럽에게 미국은 부인할 수 없는 동맹이고 구세주였고 의지할 곳이었는데 그게 이제 깨졌어요. 이때 지금 현재 가장 큰 위기에 몰린 국가는 어딜까요? 미국과 유럽이 심리적으로 동맹이 결렬되면서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지. 이스라엘이 미국과 유럽이 모두 자기를 지지한다고 믿고 또 실제로 그랬고, 그런데 지금 유럽은 이스라엘과 분리됐어요. 유럽에서는 원죄의식이 있었단 말이죠. 네.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나치 통제하에 인종청소에 동조했거나 최소한 방치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뒷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들도 원죄의식이 있어서 못 본 척했어. 그렇죠. 반유대주의는 유럽에서는 네. 언급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극우도 반유대주의는 안 해요. 그랬는데 그게 사라졌어 이번에. 그렇죠. 더군다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다른 길을 가는 순간 이스라엘은 그 넓은 땅에 홀로 남는 거예요. 점처럼. 왼쪽에서는 유럽이, 오른쪽에서 미국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려운 게 없었어. 자기들은 절대적인 피해자인데다가.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뭐냐. 작은 나라가 절대 패권 국가에 종속된 방식으로 힘을 얻은 게 언제든지 박탈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다자 외교, 다국적 외교, 다원주의적 질서 체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가야 기회가 오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시고 계신다. 전자권 회수라든가 군사 안보에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진 리더가 마침 이 시국에 등장했기 때문에 찬스가 될 수 있죠. 미국과 트럼프에게 우리는 거래할 수 있는 파트너야. 이런 식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통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예전에는 미국이 세계 리더고 세계 경찰이고 거기서 오는 프라이드도 있고 그걸 뿌듯해했거든요. 트럼프는 아니 미국만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돈이 되냐 안 되냐만 중요한 거야. 니네는 각자 니네 돈 써가지고 니네 나라 지켜. 미군의 적대 국가거나 특별한 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 거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근데 비용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다른 모든 나라들은 비용도 적게 내면서 자기의 국방을 미군한테 맡기는 식으로 간 거예요. 유럽도 그렇고 대부분이 미국이 돈도 많이 안 받으니까 믿고 자주 국방을 위한 뭔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특이할 정도로 우리는 북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돈도 많이 내고 자주 국방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온 거예요. 근데 진보가 집권하면 자주 국방, 방산 부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어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방산에서도 그렇고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고. 그렇지. 그게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서 갑자기 깨닫게 됐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잖아요. 노동운동이 지금 우리나라처럼 센 나라가 없어요. 그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 덕분에 사실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이 정도 튼튼한 거예요. 제조업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강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왜? 다른 나라는 이관해버리거든요. 이 나라가 지금 모든 분야의 세계 최고의 수준을 도달한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지금 인터레그넘,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공존하는 이 시기에 진입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국내 정치만 잘 되면 모든 게 잘 되는데